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등장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범죄와의 전쟁을 치러 근절시키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5월 7일에 특별 담화를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결의를 표명했고 3일 후에는 치안관계 장관들이 유례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와 폭력을 발본색원할 것을 전 국민 앞에 다짐했습니다. 1992년까지 지속되었던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숙청 작업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범죄와의 전쟁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쳤다고 인정해주는 경우가 참 많죠. 실제로 일본에서도 폭력단 대책법을 제정할 때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을 참고했을 정도였으니 어찌 보면 세계가 인정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처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뭔가 상징적인 일을 해내면 역사가 반드시 이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런 상징적인 일들은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의 범죄와의 전쟁 역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었는데요. 1986년 삼저 호황으로 인해 유흥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성의 인신매매와 납치가 극성을 부렸고 유흥업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직폭력배들이 넘쳐났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과거기사 검색으로 그때 당시의 사건 사고를 검색해보면 1980년대 수많은 기사가 검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손꼽히는 게 바로 기득권 강성노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기득권 강성노조 철퇴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반기업 친노조 정서가 강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은 빼고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 파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할 때 친기업 정책을 펼친 것은 맞지만 기득권 노조를 타파했다는 이렇다 할 내용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노동개혁의 걸림돌로 노동조합을 지목해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막대한 부채와 방망경영의 주범으로 판단했죠. 이런 맥락에서 당시에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섰습니다. 또 박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였죠. 이 같은 기류에 민노총 등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고 이게 나중에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 중 하나가 바로 민노총, 정교조 등이었죠. 그 뒤 열린 5월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선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금기사항인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으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에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처럼 보수 출신의 대선 후보나 대통령들은 저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귀족 강성노조의 문제점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걸 바로잡고 개혁하려는 시도는 매 정권마다 있어 왔지만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즉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그리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좌파 정권의 비호 속에 노조는 이미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한국노총조합원은 123만 8천 명, 민주노총조합원은 121만 3천 명에 육박합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만약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민노총 조합원 121만 3천 명이 회비로 10,000원씩만 내면 12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123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민노총이 조합원들로부터 걷어들인 회비의 정확한 규모는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노총 산별 노조 중 규모가 가장 큰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년 예산 규모가 각각 300억에서 4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다른 산별 노조를 다 합하면 예산 규모가 1,000억 원을 웃돌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예산이 144억 원이라고 하고요. 국고보조금으로 연간 약 52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바로 쪽수와 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조합은 이미 어마어마한 인원과 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좌파 정권 또는 좌파 정당의 철저한 비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인 것이지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부터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치외 법권이라든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민노총 등 강성귀족 노조의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건폭이라는 말을 쓰면서 강성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왔던 법치국가 확립과 맥이 통하는 말인데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불법에 예외 없이 예외 없는 법적 처벌을 하는 게 바로 법치국가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간 이 같은 법치가 강성노조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고 이 때문에 더 기세등등해진 강성노조는 치외 법권 성역에 있는 법위의 존재처럼 군림했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힌 포부인 것인데요. 자, 이거 솔직한 말로 대통령 목숨을 내놓고 버리는 일입니다. 왜? 가만히 있을 민노총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민노총은 대통령이란 권력, 정부의 공권력과 맞짱뜰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쪽수와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이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뉴스도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사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운송파업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들이 한번 총파업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상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의 구속에 위기를 맞은 정치권과 민노총이 결탁할 힘을 합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자,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강성노조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충분히 알고는 있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인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통령 목숨을 걸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200% 민노총의 마지막 발악이 올해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움찔할 필요는 없다. 이런 용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민노총 등 강성노조 폐악질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국민들만 믿고 가시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범정부 차원의 강성노조 불법 부당행위 근절 대책에 정말 속이 시원하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서도 입증이 됐죠. 자, 따라서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만 믿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흔들림 없이 엄정한 법을 집행하시라.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커다란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